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명 공직자 여러분, 내이동 교동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민선 7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밀양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이자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민족의 노래 밀양 아리랑의 문화적 개성 발전과 불세출의 작곡가 겸 연주자 고 박식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7080 당대 최고 가수들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스타 작곡가 정풍송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대중음악가들을 재조명하여 대중가요를 통한 올바른 역사 이해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약산 김은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와 의열기념관, 항일 독립운동 테마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인근에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식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박물관 설치를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일었고 본 의원도 2018년 10월 17일 친일 작곡가 가요사 박물관 전시와 관련하여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밀양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총 10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밀양시 일원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기관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가요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밀양시 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친일 행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작곡가 박식춘을 선양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 중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해당 국비 공모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가요박물관 건립 공모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당초 밀양시 의회의 예산 승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국립박물관 형태로 가요박물관 설치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와 사업 규모, 위치 등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친일 작곡가를 선양하는 가요사 박물관 전시는 문제가 있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친일 작곡가 박식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밀양 시민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박물관 건립은 지역에 민감한 현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덕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밀양시 시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공안 심사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애정어린 제언으로 알고 장영우 의원님께서 가요박물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요박물관 건립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과 향후인 문화계, 가요계 인사들로부터 가요를 콘텐츠로 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런 요구에 따라 최초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밀양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밀양시 경제와 또 관광이 결국은 많은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영남로 외에 우리 밀양 시내를 바라보면 제대로 즐기고 또 밀양을 이해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서 외부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시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시춘 작곡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박시춘 작곡가의 친일 논란과 함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가요 박물관으로 하느냐, 또 가요 센터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장영우 의원님의 또 질문과 함께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또 문화인 전문가들이 그런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요 박물관이 됐던 가요 센터가 됐던 이곳에서는 밀양 아리랑과 밀양 출신 거장 작곡가들의 명곡을 감상하고 또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여가 문체부의 활성화 기본계획 공모 사업으로 총 100억 원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 논의가 잘 되지 못해서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문체부에 또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균특 사업으로 30원의 사업비로 추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논의를 계속해가는 사업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의 중에 저희들 의열기념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지 대강 아실 겁니다.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부지 구입비, 건물 구입비, 장식하면서. 너무 크게 지어서 내용을 다 채울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100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현황을 조사하고 하는 도중에 다 채울 수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대충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의열 기념관보다 좀 더 크면 충분히 또 밀양을 대표하는 노래들을 모으고 또 작곡가들을 소개하고 또 노래한 또 가수들을 소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오히려 30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열 기념관보다 좀 더 크고 내용은 알차게 채워갈 수가 있고 이런 정도로 사업비를 고민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100억이 맞다, 30억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예산의 논의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 지적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 속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대 효과는 이런 밀양 시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월은 박물관의 도시라고 합니다. 조그만 영월군이 24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밀양시도 시내를 바라보면 볼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하나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가야 밀양의 관광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밀양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이것을 또 자랑하고 관광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일 작곡가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박물관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정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5분 자유 발언으로 표명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박시춘이 아니라 가요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 정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어야 한다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밀양 시민들이 치열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항일투쟁과 함께 또 친일한 행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열 기념관을 만들 때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들 때는 이미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운을 받지 못한 김원봉 장군에 대한 그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선양하는 부분에서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수가 되었던 또 진보가 되었던 떠나서 우리 밀양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든 밀양 시민들이 또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서 의열 기념관을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아가서 의열 기념공원으로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장영호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결국은 돌고 도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단정적으로 단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의열 기념관을 만들 때 단 김원봉 장군이 월북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의 행적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역사가 아는 데까지 기록하겠다. 무장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그 대한민국이 전체가 인정하는 그 공로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선양하고 또 그 위에 해방 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히려 의열 기념관을 굳건히 저희들이 세웠고 지금은 밀양의 자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요사 박물관도 그런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 박시춘을 혼자만을 위한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논의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밀학에는 박시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정풍송 선생님, 박정웅 선생님, 또 유금춘, 남백송, 월견초 같은 또 많은 예능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산화하고 또 명칭도 누구누구 가요박물관이 아니고 가요박물관 또는 가요센터, 잘 아시는 대로 박물관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보다는 센터라는 이름이 어떠냐 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입니다만 밀양 아리랑이 만들기 전에는 흥과 노래를 절기하는 밀양 시민들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또 지역별로 있는 많은 민요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든다면 자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정 개인을 상징하는 시설이 아니라 밀양의 소중한 음악 자산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을 수렴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아가야 된다. 어원님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와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민대표, 어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 고정, 전시, 운영 과정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해서 새로운 지역의 문화명소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덕 거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산업은 밀양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밀양만이 가진 차별화된 관광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가공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에 연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챙기시며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일홍 시장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영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곧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요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이 가요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 단연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그 5년간 우리 밀양시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가요박물관 건립 총 사업비가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다가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공모사업이 제외되니까 또 30억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단연간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 재정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한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5.7억 원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정확하게 왜 5.7억 원이 처음에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감으로 느낄 때는 용역비, 기본 설계비와 또는 실시 설계비 중심으로 사업비가 우선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총사업비가 반영된 게 아닌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자체도 5.75로 되었다가 100억이 되었다가 30억으로 되었다는 것은 혼란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논란의 저지가 많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열기념관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도 유물이 없습니다. 유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진 찍고 또 어떤 데는 카피하고 어떤 데는 빌려오고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사업 설계를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억이라든지 30억이 되면서 의원님께 그런 일관성 부족 또는 정책 결정이 주무 그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보다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규모로 볼 때 30억 정도로 지금 정리가 의원님의 지적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해 보셨어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추경 예산을 편성하듯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법률이나 조례하고 달리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도 많고 또 추가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특성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들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정치하게 예산을 기획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지금 트로트 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영암군에도 지금 한때 지방 재정투자심사에서 세부계획 미비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획으로 시작되는데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1억 8천만 원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만약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은 취소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100억에서 30억으로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이 바꾼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밀양시 의회를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한 것, 또 1억 8천 국비가 70%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약속을 했다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장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애초에 약속할 그런 사항들은 참 아닌데 약속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희들이 정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의원님들께서 단상에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속성 자체가 저희들이 70%를 받는 사업도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50%, 30%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어디까지 알고 자기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약속은 그 자리에서 했었으나 안 되는 약속이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논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대 의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강요도 잘못된 강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또 지위, 또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지 않는 지적을 하면서 약속해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했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논의를 다시 좀 해주시고 또 우선 가요박물관에 대한 필요성, 정말 밀양의 컨텐츠로 괜찮겠다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런 방법에 대한 것,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논의를 좀 해주시면서 약속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답변 하나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의원님들의 또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 예산 구조 자체가 70% 하물며 균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 사업도 많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더라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밀양 12 10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시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기상과학 체험관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주천문대 같이 올라가는 게 낫다. 기상과학 체험관은 정부가 해주니까 우주천문대는 밀양 12로 전체 추진하자. 물론 다행히 중간에 특교세도 받고 또 도로부터 재정지원금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우주천문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밀양 12가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율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의 그런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무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더 지적이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밀양시 의회가 예산을 지지했던 그 사항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100억 원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 30억 원에 대해서 또 1억 8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100억짜리 공모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30억으로 그냥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타당성 조사라든지 우리 기본 계획 용역 하는 데는 3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저희가 지금 규모가 1,500제곱미터니까 또 1,000제곱미터 이렇게 해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된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기본 설계 용역이나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라든지 안의 내용을 어떻게 꾸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의 어떤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당연히 총 사업비가 다르면 우리 기본 설계 또
실질적인 용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100억을 총사업비로 계산했을 때 1억 8천의 사업비는 30억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할 때 1억 8천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만 쓰겠습니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설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그런 총사업비가 30으로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시 설계비 또 넣고 그다음에 건축비로 전환되는 포션을 이렇게 나누고 해서 이렇게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도 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애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부지를 어디서 할지, 부지 매입하는데 공유 대상 심의가 되는지, 정부 투자 심사인지, 도 심사 대상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안 돼 있음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7천만 원 사업이 됐다가 100억 사업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만 했다는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가요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데 있어가지고도 뭔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어려운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계획하지 않은 공모사업이 수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일동 도시재생 사업이 16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예를 들면 항일 테마가리가 연결되는 곳에 해천 스테이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천 스테이를 한다.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시가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숙박업을 할 자리냐고요. 숙박을 해서 밥이 맛있더라, 맛없더라, 이불이 더럽더라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여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 숙박업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이거는. 그래서 해천 스테이를 할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서울같이 큰 도시에서 문화재 중심으로는 해천 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만 밀양시같이 걸어가도 10분이고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숙소가 있는데 해천 스테이를 시에서 하는 게 맞지가 않다. 해천 스테이를 갑자기 바꾸어내야 된다 하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땅에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관광 자원을 또 관광객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민이 한 사람 사라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면 한 사람 줄어들면 저희들이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8명이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하는 내국 관광객이 28명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숙박하지 않는 사람은 86명이 대체할 수가 있다. 그냥 하루 왔다가 가는 사람은 86명이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앞으로 줄어드는 밀양의 인구를 상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천 스테이 장소에 가장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밀양에 도움이 되느냐. 저도 아직 요사이 K-팝이 유명하지만 K-팝 하나 따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가요를 좋아하십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싫든 좋든 친일의 문제는 적시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오래된 우리 트로트 가요를 정리하면서 30곡을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박시춘 선생의 곡이 8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일 행적을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요고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요 박물관을 만들어 두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 오시는 영남로에 오시는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오시니까 오신 분들이 가요 박물관이 됐든 가요 센터에는 한번 다녀가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마침 신익 행정을까지 한 우리 박시춘 선생과 또 전푸선 선생과 박정우 선생 많은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을 해천 스테이 장소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그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시설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고민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해서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의원님한테 그런 좋은 제언도 받고 싶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도시건 미술관 하나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미술관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또 음악과 관련된 가요 센터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넣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고요. 또 그와 함께 관광객도 같이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천이 우리 항일 독립운동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럼 한번 옮겨봐라. 그렇다고 저쪽에 멀리 또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하고 연계된다면 영남로에 오시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동에 어디든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논의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점 이야기를 주십니다.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가장 모양 좋게 밀양의 자산을 키워나가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문제를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가요박물관 잘 아시겠지만은 가요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원점이 재검토가 돼야 되고 또 사업은 저는 해서야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가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가요는 가뜩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일제 탄압에 억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민중들에게 가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민족의 한과 꿈을 담은 정신적인 피난처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했기에 우리 대중가요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들은 대중의 우상이었고 우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일제 정책의 정당화, 일본의 정신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작곡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용사였음 죄를 지은 이 박시춘을 업적을 기린다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시춘의 업적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할 문제도 아니고 밀양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가요인들,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를 해라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가요박물관, 가요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또 밀양 시민들 가요를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장의원께서 너무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요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양이 갖고 있는 자산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려하는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박시춘 가요제를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박시춘의 친일 행적을 해내가지고 명칭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밀양 가요제로. 예. 그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일 형제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자꾸 박시춘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밀양 시민 전체가 내가 박시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오히려 확장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밀양 시민들이 박시춘 가요제가 아니라 밀양 아리랑 가요제로 바뀐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이 박시춘 노래를 하든 누구 노래를 하든 그거는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슬기롭게도 그렇게 밀양 아리랑 가요제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극복을 해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박시춘을 뛰어넘은 좋은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넘고 오히려 친일을 했다는 그 내용이 적시되면서 역사에 길이 남아서 다시는 친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박물관이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박물관에는 젊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밀양의 그런 흔적들을 찾으면서 다시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그 속에 또 위대한 새로운 작곡가들이 나올 수도 있고 가요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우리 장 의원님의 소신 하나로 의원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밀양시 전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양 아리랑 가요제처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것이 아니기를 저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5분 자유반 때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베인 고장입니다. 그분은 반야월 선생을 기린다는 명목하에 2012년도에 반야월 유품을 기증을 하였고 3월 8일 날 반야월 선생 춤을 2주기에 맞춰가지고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친일 행적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헬스를 사용해서 건립할 수 없다는 목적이었고 밀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영월 선생은 그때 당시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얘기를 했고 근데 박시춘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와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과연 물론 시장님은 박시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시춘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겠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시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계속 박시춘을 연결해 가면 그는 의원님께서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시춘 논란을 가지고 우리 가요박물관의 큰 역사관을 흠집내지 않도록 박시춘 논란을 정말 박시춘을 위한 박물관을 만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밀양의 박시춘 가요제를 밀양 아리랑 가요제처럼 슬기롭게 성화를 못 시킨 나는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처럼 박시춘 논란, 반야울 논란을 1대1로 대입을 시켜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슬기로운 사례를 밀양 아리랑 가요제로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저희들이 성화를 시켜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박시춘 문제는 절대 추진위원회 또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니까 여러 주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한 이유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제가 피곤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절대로 아님을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우리 역사의식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거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밀양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 조건과도 부합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시춘의 친일 행적과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8천만 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다면 저는 여론 수렴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그냥 시장님 답변서에는 그냥 중지를 모아가기도 하는데 지체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쟁점을 이렇게 순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의 모든 것은 잘됐든 못됐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과 또 의원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밀양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